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뭐냐면 사람은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것은 곧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균형 맞게 살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유전 정보와 내 정보를 균형 맞게 산다. 창조와 파괴를 균형 맞게 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NGP 특강 첫 번째 시간에는 전기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좌법이라고 그러면은 앉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반드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서서 일을 하고, 그죠? 다 잠잘 때 눕죠? 근데 앉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앉아야 되냐 그러면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외부를 보게 돼 있어요. 바깥에. 그죠? 바깥에. 그러니까는 외부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앉음으로써 자기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내부. 내부 알죠? 뭐 호흡은 어떻게 되는지, 심장은 어떻게 뛰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앉아서 가능해요. 그래서 참선에도 이 좌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좌법의 첫째가 뭐냐 그러면 똑바로 앉는 게 똑바로. 그러니까 똑바로 앉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 척추라는 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죠? 척추라는 게 쭉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야만 되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척추를 잘 보게 되면은 이 머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신경이 내려가지고 심장, 간, 뭐 위장, 신장 모든 장기에 내려가지고 장기를 관장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머리에는 신경의 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위장으로 가게 되면은 위장이 수축 이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뇌정보가 하는 게 아니라 유전정보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움직이는 거. 네. 유전정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뇌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신장까지 수축기관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까지 와서 수축기관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닦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가 삐뚤어지면 척추에서 걸려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척추 사이에 이런 판이 껴 있어요. 이게 물렁던데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레코드 판처럼 돼서 이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여러분 디스크라는 말 들어봤죠? 자꾸 자세가 삐뚤어지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올바른 마음을 먹고 올바로 살면 좋은 일하고 살면 자세가 바로져요. 근데 나쁜 마음으로 나쁘게 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척추가 삐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신경을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걸리죠. 걸리면은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수축기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위장인데 만성 위장병이다. 그러면 이제 척추예요. 척추가 걸렸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만성이라고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척추를 똑바로 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뭐냐면 사람은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것은 곧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균형 맞게 살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유전 정보와 내 정보를 균형 맞게 산다. 창조와 파괴를 균형 맞게 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철 같은 걸 한번 타보시면 지금도 여기 삐뚤어 앉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쇼파가 있죠, 쇼파. 쇼파라는 거. 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앉아야 되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목뼈도 들어가야 되고 요 허리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쁜 여자아이들도 엉덩이 보면 오리 엉덩이처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면 의자에 앉을 때 목은 이렇게 여기 목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허리 이렇게 되고 여기가 들어가서 엉덩이가 여기 팍 들어가서 여기 삼각형이 없어야 돼.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앉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앉으면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나오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남자는 정력이 떨어져요. 정력 알죠? 왜 정력이 떨어지냐면 그쪽 관장 안에 신경이 멈췄으니까 알았어요? 제 기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력 나쁜 사람들 보면 허리가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똑바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돈 안 들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럼 전철을 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앉는 것하고 옛날처럼 앉는 거하고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나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쇼파라는 게 있는데 이 괴물이 척추 쉬게 하는 만드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척추 공학자들이 저것이 척추를 쉬게 하니까 뭘 매냐 그러면 동그란 거 뭡니까? 이 척추에 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쿠션이라고 그래. 쿠션. 그죠? 쿠션을 만들어서 앉을 때 그걸 뒤에다가 대고 앉아라. 근데 이렇게 앉는 사람하고 요건 또 앞에다 놓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만든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해서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겠습니까? 결과부자를 딱 틀면은 결과부자 알죠? 결과부자를 틀면은 골반이 딱 안정이 돼요. 이렇게 안정 알죠? 골반이 삐뚤어지면은 척추가 골반이 이렇게 됐으면 요렇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삐뚤어지면은 삐뚤어진 만큼 신경을 거니까. 그래서 골반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우선 밑바닥이 똑바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앉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허리를 여기를 내밀어야겠죠? 내밀고 배에다 힘을 주는 이유는 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배에다 힘을 주는 것은 이게 들어가서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배에다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그죠? 배에다 힘을 주고 또 코에서 줄을 딱 놓으면은 배꼽하고 닿게끔. 예? 그러면 머리도 이렇게 뒤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요 뒤, 요거 꼬부라진 거 하고 요거 꼬부라진 거 요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자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바로 되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신경이 내려와 가지고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수축이완, 수축이완이 잘 돼야 건강한다는 건 이해가 됐죠? 충분히. 예. 그게 똑바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척추 디스크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요. 예. 그러면 이 모두가 왜 생겼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요. 당당하게 못 살아서 위축이 되면 자세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자세 흐트러질 때 보면은 다 내가 똑바로 못 살 때 된 거고, 그 다음에 버스 간에 혹은 쇼파에 앉았을 때, 그죠? 척추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앉는 거예요. 그냥 막 앉는 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 신경만 이렇게 내려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근데 모든 피가 또 일로 타고 올라가요. 뇌까지. 피 있죠? 혈관. 혈관이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혈관이 영양가를 뇌에다 전달해주면 뇌는 영양가를 받아서 기를 만들어서 아까 기를 만들어서 그 기를 신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막고 내려오는 것도 막는 거 아니에요. 척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척추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척추가 삐뚤어진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아죠? 카이로프라틱이라든가 뭐 추나요법이라든가 하여튼 척추 교정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냐 그러면 내가 위장병이 만성 위장병이에요. 만성 위장병 알죠? 그냥 밥만 먹으면 트름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척추 교정하면서 뚜두둑 몇 번 했더니 소화가 쫙쫙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효과가 빨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문제는 그거는 임시 변통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자꾸 가다 보면은 척추 교정을 잘하면 아주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척추 교정을 잘못하면 다른 데를 부셔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척추뼈라는 게 48개, 24개에다가 중간 다 꼈으니까 48개 토막뼈로 돼 있어요. 토막뼈 알죠? 이 통뼈가 아니에요. 토막뼈로 되는데 그것이 다 근육으로 쫙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근육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육. 여기 근육이야. 그죠? 근데 근육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골 하나가 나온 걸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쉽지도 않지만 잘못한 건 다른 걸 이건 집어넣고 다른 걸 뽑아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밀어주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육을. 그렇죠? 근육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근육을 탄탄하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척추를 꽉 밀어줘야 돼. 못 나오게. 예? 근데 근육이 다 약해, 여기가. 왜? 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 이렇게 걸으면은 여기를 만지면 이 척추가 왔다 갔다, 이 근육이 왔다 갔다 걸을 적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척추가 걸으면은 근육이 세져요. 근데 운전수들은 매일 운전만 하고 있으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튼튼해지겠어요? 허물허물해지겠어요? 허물허물해지지. 그렇게 앉지. 그럼 이 척추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척추가 나오면은 이 병은 척추를 똑바로 해야 고치는 건데 척추 똑바로는 나 말고 또 누가 하겠느냐, 이게 똑바로 하는 거를. 아까 말한 카이로프라틱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척추가 예를 들어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그러면 뼈가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는 좁고 여기가 좀 넓어야 휘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죠? 원래 뼈가 이렇게 됐으니까 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런데 이게 반대가,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 뼈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대로 됐어. 이게 넓어지고 이게 좁아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뼈가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요렇게 휘게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반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요 뼈를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정을 하면은 완전 교정이에요. 그죠? 뼈는 이대로 되고 교정하면 본래명대로 안 가겠습니까? 금세 가죠. 그런데 그야말로 경험 많고 교정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다행인데 경험도 없고 돈 벌기 위해서 남 척추를 만져주는 사람 만나게 되면 부셔지겠어요? 안 부셔지겠어요? 나는 한 번도 척추 교정을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봐도 내가 한다는 위험해. 남한테는 그거 어떻게 그 48개 뼈를 그죠? 제대로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 생활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척추뼈를 교정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좌법이라는 거예요. 좌법 알죠? 네. 좌법이 뭐냐 그러면 결과부자하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 여기 벽 있잖아요. 벽 있으면 똑바로 앉아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허벅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배를 딱 힘을 여기다 여기 배꼽이면 배꼽 밑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방석 하나 깔고 등에다. 에? 딱 앉아서 뭐냐 그러면 요 코가 여기 있으면 코에다 줄을 매게 되면 여기 딱 들어오게끔 줄을 딱 맸을 때 배꼽에 이렇게 딱 오게끔. 그죠? 그러면 이게 허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야만 고기 맞추게 돼 있어요. 이거 목은 또 이렇게 나가야겠죠? 뒤로 약간. 예? 이걸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만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제대로 잘 살았는지, 그렇죠? 내가 오늘은 뭐 잘못한 거 없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좌법이. 그래서 좌법을 하게 되면은 정신일도가 돼요. 정신일도 알죠? 정신일도가 되는 이유가 자, 피가 뇌로 잘 올라가죠? 이해가 됐죠? 피가 잘 올라가니까 여기서 전기를 잘 일으켜서 신경을 통해서 또 모든 장기를 다 제대로 움직여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에서는 신경을 통해서 이 모든 장기 기능을 살려주고, 그죠? 모든 장기 기능은 살아가지고 피를 맑게 해서 뇌에 올려주고,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경은, 이해가 됐죠? 신경은 모든 장기를 잘 움직이니까는 피가 맑아질 거 아니에요? 피가 맑아지고, 피가 팡팡 맑아지면은 그것을 뇌로 올려주니까는 뇌는 또 전기를 잘 일으키고 뇌가 맑아지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잘 생각 안 나는 게 딱 앉으면은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나지. 왜? 첫째, 피가 맑아지니까. 두 번째, 척추가 교정되니까. 세 번째,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 안정되는 거 알겠죠? 마음이 들뜬 것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우리가 흥분되거나 화가 나면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일어나요. 여기 내가 기분 나쁜 말 하면 막 웅성웅성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일어나면 더 들뜨니까 일단 앉혀놔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면 아까 뭘 배웠냐 그러면 신장하고 간장하고 위장에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하기가 됐으니까. 그럼 피를 그러니까 정화 기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화 기능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피가 맑아지겠어요? 덜어지겠어요? 맑아지죠? 자, 그러면 자법 하나 가지고 척추 교정하지. 뇌 맑게 하지. 소화 잘 되게 하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뼈가 이렇게 된 뼈를 갖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걸 좀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저거 갑자기 하려면 가서 수술해야 되니까 뼈를 빼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그죠? 또 맞춰야 될 텐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몸을 잘 보면은 나 아니고는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뭘 말씀드렸죠? 자,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딱 앉게 되면은 호흡이 안정이 될게 안 될까요? 호흡이 안정이 돼요. 예. 근데 호흡은 누가 하는 거죠? 유전정보가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전정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한 생각에 몰입이 돼야 돼요. 나는 뭘까라든가 내가 어떻게 훌륭하게 살 건가? 내가 정말 좋은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면 생각이 거기 몰입되니까 유전정보가 이 몸에 가장 좋은 호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가지고. 근데 호흡법을 배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정보로 배워서 하게 되면 내 몸하고 맞지 않는 호흡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법 할 때 반드시 화두를 들게 해줘요. 화두 알죠? 이것은 뭘까? 나는 뭘까? 이런 화두를 들게, 화두라는 것은 무슨 큰 의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거기 몰두하게 되면은 유전정보 하는 일에 방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화두를 딱 놓잖아요. 그럼 머리에 잡념이 들어오고, 심심하고, 정말 이것이 몸이 좋아질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만 잡념이 들어서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화두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화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도 화두예요. 알겠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도 화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뇌에는 절대 훌륭하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그 방법이 절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유전정보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유전정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두라는 것은 유전정보에다가 씨를 심는 거나 똑같아요. 씨 알겠죠? 예? 나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하고 씨를 딱 심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씨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겠습니까?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씨는 뭘로 살아남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하고 계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행주자와 어묵동종, 이게 뭐냐면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죠? 그러면 점점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것이 탁 나오면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뇌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될까요? 모방적인 일을 해야 될까요? 창조적인 일이라는 것은 남이 아무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뇌정보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남이 한 일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몸이 활성화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신경이 잘 내려야 되고 혈관은 잘 올라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은 안정이 돼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할 수 있는 게 좌법 아니겠어요? 이해가 됐죠? 딱 앉으면은 그게 되죠? 마음 가라앉죠? 피는 위로 잘 올라가죠? 신경은 잘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화두를 계속 심어주게 되면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깨달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건강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법의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장수 방법을 알고 행하면은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피를 맑게 하면은 모든 병이 없어진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 방법만 배우면 되듯이 우리는 남이 못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하면 모든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고치려고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장이 나쁘다. 그건 뭘 먹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더러운 것도 먹었고 그 다음에 척추도 휘어서 신경이 안 가고 그죠? 근데 요거를 깨끗한 거 안 먹고 척추를 바로 안 하고 신장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쳐지겠어요? 이거 자른다고 고쳐지냐고요? 안 되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장수법이라는 게 장수법이 딴 게 아니고, 그럼 장수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선 앉을 줄 아는 방법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NGP로 가는 수련회 오면 자법을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그리고 혼자 하게 되면 아무캐도 벽 보고 혼자 앉았으면 답답해요. 오만 잡생각만 나고. 근데 여럿이 앉았고 지도자가 자꾸 가르쳐 주게 되면 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법 하나만 배워도 호흡법은 저절로 된다는 거 배웠죠? 좌법을 하니까 생각을 묶어놓고 유전정보가 호흡하도록 유도해주고 또 모든 장기를 움직이는 것도 유전정보 해주고 그 막힘을 척추를 똑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배우게 되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간다거나 전철을 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똑바로 앉겠어요? 삐뚤이 계속 앉겠어요? 똑바로 이거는 자기가 똑바로 안 앉으면 그건 바보예요 정말. 왜냐 그러면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똑바로 앉잖아요. 그러면 쓰리꾼 같은 게 덤비질 못해요. 정말에 그 위험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거 많이 한 건데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가서 그 한입막 돼서 자법을 딱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 넣다 그냥 또 이렇게 가요. 그 모양이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이걸 써야 됩니다. 써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예, 자법을 해서 장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먹고 올바로 살면 좋은 일하고 살면 자세가 바로져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길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내 몸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맞게 손 쓸 때 손 쓰고 발 쓸 때 발 쓰고 이렇게 알맞게 써야 되면서 내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